네, 안녕하십니까. 반송고 2023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즉 고비 짝수다. 고비 짝수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고비 짝수라는 말은 결국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말이고, 그럼 6번을 생각하시죠, 그죠? 그래서 모두 홀수인 경우, 6의 세제곱에서 3의 세제곱, 모두 홀수인 경우 빼주면 된다. 그래서 216에서 27빼니까 답은 2번, 189가 답입니다. 네, 2번 가볼게요. 자, 모든 성분의 합이다. 이제 합이 34다. 이런 성분의 합 같은 문제는 굳이 행렬을 이쁘게 만들 필요 없고 그냥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찾으면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1 넣어보시면 짝수니까 4 플러스 K. 그래서 1행 2열 음수죠. 플러스 2K. 틀렸죠. 죄송합니다. 1행 2열은 3이니까 마이너스 8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8. J는 10 따라가니까 2K. 자, 2행 1열도 마이너스 8 더하기 K. 2행 2열은 16 플러스 2K.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8 지워지시니까 4 남을 거고 더하기 6K. 얘가 34기 때문에 K는 5가 된다. 그래서 굳이 행렬을 이쁘게 만들어서 뭐가 뭐고 찾는 게 아니고 성분의 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쭉쭉쭉 써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부부끼리 모두 이웃하세요 라고 하면 이웃한다. 우리 많이 문제 나왔죠, 그죠? 이웃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봉투에 묶어가지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 봉투, A 봉투, B 봉투, C 봉투, D 봉투 얘는 나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 나열해 주시면은 4 팩토리얼 되는 건데 A 봉투 안에서 바뀌는 거 봉투 내에 배치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2팩이 몇 번 곱해진다? 4번 곱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에다가 16 곱하면 답이니까 사실 끝자리만 보면 되겠죠? 답은 확실하니까 답은 4번 되는 겁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우리가 이제 차수 낮추기를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어서 방정식처럼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a 빼기 2, 2를 곱하겠죠, 그죠? 그럼 a 세제곱 빼기 8, 2가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의 세제곱 2랑 똑같고 우리가 33승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11제곱 곱하시면 a의 33제곱은 2의 33제곱 곱하기 2의 33제곱인데 얘가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답은 2행 2열 성분은 2의 33승, 8의 11승, 5번이 답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조금 외워야 될 게 하나가 있죠. 사실 이제 밑에 쭉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조금 뭐를 외웠으면 좋겠냐면은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나왔을 때 근이 역수입니다. 자, 개수가 외우도록 하세요. 개수가 뒤집힌다. 뒤집히면은 근은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요거를 조금 외워두시면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의 근이 요거일 때 요 역수인 근을 갖는 건 개수만 뒤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1, 2, 3, 1이니까 뒤집은 1, 3, 2, 1이겠죠. 그래서 1, 3, 2, 1. 요 방정식의 근이 얘입니다. 이거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가번에 들어가는 게 2가 되는 거고 나번에 들어가는 게 요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보지도 않더라도 다 한 번에 나온다. 그러니까 F2 여기서 2를 대입해라. 그럼 8, 12, 24, 1, 25.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되는 거겠죠.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은 자, 앞에 거가 루트 x 빼기 1의 제곱이고 자, 뒤에 거가 루트 x 빼기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값과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잠깐 바꿔보면은 주어진 식이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이 4 이하라는 사실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거리의 의미로 쓰셔도 괜찮은데 저는 항상 이제 2개 이상 나오면 웬만하면 뭘로 가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이 있을 거고 여기 1이 있을 거고 3이 여기 있을 때 거래 2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 이 오른쪽 3보다 오른쪽은 다 x끼리 계속 더하시면 돼요. 양수니까 2x
얘가 3,2거든요. 지금 대입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는 y는 몇 x? 2x. 3 넣었을 때 2가 나오기 위해서 빼기 4. 자, 왼쪽은 부호만 바꿔주시면 된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그 다음에 4. 4가 여기 있겠죠. 그죠? 만나는 거니까 여기 얼마? 4. 여기 얼마? 0. 0부터 4기 때문에 답은 몇?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답은 5번 되는 겁니다. 자, 7번. 자, 사과랑 복숭아를 섞어서 오른쪽 표와 같은 상자 A랑 상자 B를 만들려고 한다. 그 다음 복숭아 1개 5,000원일 때 블라블라 A 상자 20개, B 상자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금액이 나와야 되죠. 그죠? 금액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20개는 이제 뭘 말하고 있을 거냐면 A 상자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20은 곱해줘야 될 게 누구냐면은 요 사과 8개랑 복숭아 2개랑만 곱해줘야 돼요. 괜찮죠? 요 10이라고 하는 놈은 1, 2, 3이 똑같으니까 10이라고 하는 건 B 상자의 개수인데 요 10은 누구? 상자 6과 4랑만 곱해줘야겠지.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거를 먼저 봐주니까 사실 많은 거부터 솔직히 하잖아요. 그죠? 여기를 먼저 봐주니까 20 곱하기 2, 10 곱하기 8이야. 20 곱하기 2, 10 곱하기 8? 이상하죠. 그죠? 왜? 얘는 B 건데 여기서 곱해지는 8은 얘 거거든. 8 있는 게.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얘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탈락이다. 이런 식으로. 얘도 한번 해볼까요? 20 곱하기 8. 20 곱하기 8 맞고 10 곱하기 2 갑자기 얘랑 곱하는 거죠. 그죠? 복숭아 2개 A 상자 거니까. 그러니까 얘 다 틀렸구나. 그럼 둘 중 하나가 답이겠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부터 쓴 거냐? 지금 다른 게 여기만 다르거든요. 가운데 것만. 자, 그러니까 뒤에 걸로 보셔도 되고 앞에 걸로 보셔도 괜찮고. 자, 앞에 걸로 보겠습니다. 3,000원은 이제 뭐? 사과. 5,000원은 복숭아입니다. 3,000원은 만약에 A랑 만든다. 사과랑 만들면 뭐? 8개랑 곱해줘야 되고 5,000원은 2개랑 곱해줘야지. 3,000원 8개, 5,000원 2개. 맞겠네. 답은 5번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번은 이렇게 하나하나 노가다를 해서 이거 어차피 어떻게 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은 상자를 먼저 어떻게 만드냐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사과 복숭아를 어떻게 먼저 몇 개수가 어떻게 되냐.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객관식을 보면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8번으로 가볼게요. 자, 3차 방정식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바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3차식이 나올 때는 무조건 뭐부터냐? 인수분해부터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부터 해보면은 무조건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28, 16. 네, 맞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x 플러스 1 써주시고 자, 개수 비교를 통해서 찾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몇 x제곱? 2x제곱 더하기 6. 2x 더하기 6. 자, 그래서 허근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게 허근이겠죠. 그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냐면은 자,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마이너스 2. 알파 바는 6. 근계수항에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알파 빼기 6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근계수 때문에 알파 바라고 하는 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결국 마이너스 알파 빼기 2의 제곱을 하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얘 전개해 주시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4가 될 텐데 알파 제곱 대신에 얘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2알파 빼기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A랑 B니까 둘이 빼면 4. 답은 5번 되는 겁니다. 자, 8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9번입니다. 서로 다른 5권의 수학책, 4권의 영어책이 있다. 책을 일렬로 꽂는데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좌우 대칭이 된다. 그러니까 9칸에 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여기 4칸짜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대칭이니까 하나 가운데 둘 거고 4개 대칭으로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이제 수학책이 5권이니까 무조건 가운데 수학책이 들어가야겠네. 정도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뭐를 조금 잡으면 좋냐면은 자리를 먼저 선정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보통 어떻게 푸냐면은 자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학생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좋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조합으로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순열 문제를 조합으로 살짝 바꿔서 자리를 먼저 픽스를 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수학에 누가 들어올래 하면서 5가지를 넣는 것보다도 일단은 수학 자리를 먼저 픽스를 지어주고서 그 다음에 후에 배치한다. 그래서 자리 선정을 끝낸 후에 뭐 배치를 들어가겠다.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결국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고,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왼쪽에다가 수학이 들어갈 자리를 골라주기만 하면은 오른쪽에 수학 자리가 대칭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고 나머지는 무조건 영어 자리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할 거냐, 사시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걸 수학을 넣을 건데 제발 이상하게 이렇게 넣지 마시고 그냥 옆에다 쓰세요. 수학. 여기도 누구누구? 수학. 영어겠죠.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다 결정났기 때문에 수학 넣어주시고, 네, 영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저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나 맞췄으니까 넘어가야지. 그래서 넘어가는 친구들은 후회를 나중에 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자, 우리가 사실 1회차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A, B는 BA를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어떤 두 행렬의 1차 결합을 통해서 단위 행렬의 실수배를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했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단위 행렬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주대각 성분은 같고 개수 B가 부대각 성분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는 부대각 성분은 얘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B에서 A를 4배를 한 다음에 뺄게요. 그러니까 결국 뭘 찾으라는 뜻이냐, B 빼기 4A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얘 4개 빼니까 0, 여기서 얘 4개 빼니까 Y 빼기 8, 여기서 얘 4개 빼니까 5 빼기 4X.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냐,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3일 수밖에 없고 얘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라고 하는 거를 얼마? 8이 된다고 볼 수 있고 x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7, 답은 5번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팁이니까 알아두시고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 건 무조건 판별식 쓰겠죠? 그죠?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4분의 D 짝수공식 써보시면 B' 제곱 마이너스 AC.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하나. 가번에서는 인수분해 가능하죠? m 빼기 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나번입니다.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웬만하면 그래프 자체로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앞에다가 오히려 박스를 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페이크로 많이 넣어두는데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에 따라서 이게 앞에 있는 딱 워딩 하나로 얘가 0이 되냐 안 되냐가 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저게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는 n 플러스 3, 즉 최고차항이 0이 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학생들이 이거 확인 안 해서 맨날 실수했다 그러는데 그건 실수가 아니고 이거를 내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이거는. 자, 두 번째는 n 플러스 3이 0이 아닐 때. 자, 항상 케이스 분류는 러프하게 뭐 아니면 도로 나눈다. 괜찮죠? 2차식이니까 2차식의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그죠? 근데 항상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떠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정보가 나오냐? n 플러스 3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0보다 커야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겠죠? 4분의 D 쓸게요. 얘도. 자, n 플러스 3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8 n 플러스 3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센스도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양수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 n 플러스 3이 다 공통으로 있죠. 그죠? 날릴 수 있어요. 날려도 부등호가 안 바뀝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정보는 m이 누구보다? 5보다 작습니다. 얘 합쳐서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얘 합쳐서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 이게 낙원이죠. 그래서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는 m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마3, 마이, 마일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합을 구하세요. 3 지워지고 2 지워지니까 답은 3.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또 있어 거슬리게.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 제곱을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K-리미터한 정리를 써볼게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마이너스 1이죠. 빼기 붙으니까 플러스 A AD 마이너스 2고 빼기 PC 플러스 3 플러스 2가 여기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2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은 그 오메가처럼 볼 수 있습니다. 주기가 얼마죠? 3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기가 3이니까 저게 3개씩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10개 있으니까 다 날아가서 누구만 나와? A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A만 남으니까 합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얼마 나오죠? 1 나오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은 2회차였나요? 2회차에서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이제 등호가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뭐를 조금 외워두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이걸 보고 저는 이제 뭐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냐면은 얘는 무조건 뭘로 푼다? 조합으로 풉니다. NCR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뽑아주기만 하면은 사실 원래 그 다음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작은 것보다 차례대로 빠라락 달라붙는다. 그래서 뽑기만 하면 갑자기 축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냐면은 등호의 개수만큼 하나 늘려서 문제를 풀기로 했었는데 뭐 일단 모른다고 치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2가 A3보다 작은 경우. 자, 이때 뭐 하냐면은 주사위가 6개죠. 1부터 6이라는 눈이 있으니까 6개 중에서 몇 개? 5개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 자, A2랑 A3가 똑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하나 합쳐지죠. 그죠? 그러니까 4개가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몇 개만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 사실 좀 고급 풀이는 등호 개수만큼 맨 마지막에 개수에다 하나 늘려서 몇 개 뽑으면 된다. 그대로 5개를 뽑으면 된다. 이게 중복조합 아이디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2회차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자, 넘어가겠습니다. 2회차가 뭐였죠? 능동고였나? 어쨌든 그걸 봐보시면 좋습니다.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에서는 이제 2차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식이 있으니까 고민을 살짝 해보셔야 됩니다. 뭔가 개수가 대칭이니까 뭔가 대칭식을 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가지고 인수분해 되게 바꾸나 이런 걸 다 고민해 보면서 문제를 푸는데 밑에 거에서 조금 얘가 이쁘게 바뀌죠. 그죠?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x 빼기 y제곱. 자, 빼기 x 빼기 y. 자, 빼기 2로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아채시면은 얘도 x 빼기 y로 표현하라는 뜻이구나를 아마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관계식이 2개가 있죠. 그죠? x 빼기 y가 2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 x 빼기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y 대신에 누구 넣어줘가지고 x 대신에 y 플러스 1 넣을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얘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B도 사실 구할 수가, 그러니까 XY도 한번 이게 대칭식으로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대칭식은 어쨌든 XY의 개수가 약간 개수가 똑같고 뭐 부호가 반대 이 정도면 이제 대칭식을 부를게요.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수업 때 어쨌든 XY를 구해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고요. 혹은 X 대신에 Y 플러스를 넣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뭐 다 좋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왜 XY를 원래 세팅해서 풀었는데 이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X 대신에 Y 플러스를 대입하니까 빼기 Y 제곱 플러스 2Y 자 플러스 Y 제곱이 얼마다? 7이다.
자, 계산해 주시니까 자, y제곱 남고요. 줄 지워지니까 4y에서 얘 빼니까 플러스 2y 빼기 3이 0 나온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자, y가 1 또는 3 나옵니다. 자,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는 y 더하기 2이기 때문에 3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서는 반대로 x 대신에 y 빼기 1 혹은 y 대신에 누구? x 플러스 1을 넣어도 괜찮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아니죠. 네, 맞죠. 얘 대신 넣을게요. 그럼 x제곱 빼기 x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 얼마? 7. 그럼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은 0. 여기서 x가 얼마? 마3 또는 2. 그럼 y가 마이너스 2 또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다? 더한 거 5번. 끝에서 나왔네요. 그죠? 우울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기억번. a 플러스 b제곱과 a 빼기 b제곱이 같으면은 말이 안 되죠. 그죠? a제곱은 지워지고 b제곱도 지워지는 건 맞는데, 자, 앞에서는 ab 더하기, 자, ba가 남을 거고요. 자, 뒤에 거에서는 마이너스 ab 빼기 ba가 남을 거기 때문에 이쁜 것끼리 넘겨주시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 ab는 뭐랑 똑같다? 그냥 마이너스 ba랑 똑같다는 거지? 얘가 0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틀립니다.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번은 이런 거 하실 때도 순서, 그러니까 이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전개하시는 겁니다. AB, A에다가 누구 곱한 거? AB, A 곱한 거. 요거란 뜻이고, 여기서 A제곱이 2기 때문에 요 A제곱이 값이 곱해지면서 단위행렬로 바뀌니까 지워지겠죠. 네, 그 다음에 맞는 게 B제곱인데 B제곱이 B이기 때문에 B로 바뀝니다. 이 전체가. 그러니까 A, B, A. 맞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다. 자, 디귿입니다. 사실 디귿은 뭐 역행렬 같은 걸 알면 좋은데 뭐 안 배우니까 이제는. 자, 그래서 우리가 B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저걸 잠깐 전개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디귿번입니다. A제곱 더하기 A가 2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있냐면은 얘를 사용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B를 곱할 건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은 B를 오른쪽에 곱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요 관계식이 나오면은 요 관계식이 나오면 사실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쟤도. 그래서 저 정도까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B가 K2배다. 단위행렬 실수배랑 똑같다라고 하면은 둘은 교환 법칙 성립하는구나라고 좀 증명이 조금 이제 역행렬을 알아야 좀 쉽게 풀리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B를 곱할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A제곱 B 더하기 AB가 B가 되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B가 A 곱하기 AB랑 똑같겠죠. 근데 AB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2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B가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 A 빼기 2랑 똑같다. 그래서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2제곱인데 그건 단위행렬과 똑같겠죠. 그죠? 단위행렬 똑같고 A제곱 대신에 누구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넣어주시면 A 플러스 2가 나온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이런 행렬 연산이 좀 힘들 텐데 자, 한번 해보시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2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자, 16번입니다. 자, 16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양의 값을 갖는다. 항상 위에 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fx가 0보다 크다. 어디서? 제한 범위가 주어졌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근의 분리라는 걸 한 번에 눈치채셨어야 되는 거고, 자, 근의 분리는 축을 아니 모르니로 갈립니다. 축이 방정식이 x는 얼마기 때문에 k라고 나와 있는데 k를 그러니까 숫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애들이 축 아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축이 미지수가 아니고 상수냐 아니냐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축이 미지수면은 우리가 뭐 하나 무조건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이 범위 바깥쪽일 때, 안쪽일 때, 바깥쪽일 때 이렇게 꼭 세 가지로 나누고 필요에 의해서 이 안쪽에 있을 때 딱 절반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풀이, 저는 두 번째 풀이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두 번째 풀이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풀이 되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그래프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먼저 여기가 1이 있습니다. 여기 2가 있죠. 자, 그래서 축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기로 했었냐면은 첫 번째, 축이 1보다 작은 경우. 자, 이 콜은 어디에든 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붙이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축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자, 세 번째, 축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여기다가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붙일 거면 다 붙이시고 안 붙일 거면 둘 다 빼세요. 한쪽은 빼고 한쪽은 붙이면 조금 어려워져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갖고 가시고, 자, 축이 만약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괜찮죠? 자, 근데 그래프가 아래로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1부터 2에서 다 양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1에서 무조건 최소가 나온다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이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형태, 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뭘 만족시키면 되냐면 F1이 0보다 뭐 하면 된다? 네, 크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의역에 1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1일 때 만약 여기를 지나더라도, 그러니까 0을 지나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죠. 왜? 우리는 1보다 오른쪽에서 볼 거거든. 그러니까 1에선 0, 그 지점은 0이어도 어차피 우리가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어차피 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콜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거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프 해석이 더 힘든 친구가 더 많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된다. 자, 만약에 축이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자, 가운데 있다고 치면 최소가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축에서 나오겠죠, 그죠? 축에서 나오니까 결국 축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fk가 0보다 크다. 이번엔 같으면 안 되겠죠.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0보다 커야 됩니다. 혹은 이게 쓰기 싫으신 분들은 판별시 0보다 뭐하다? 작다. 위에 있다고 크다가 아니라고 제발. 0보다 작다. 근이 없다. 자, 오른쪽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최소가 1이 아니고 어디서 2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F2가 0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쓰시고, 마찬가지로 2는 우리가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를 딱 지나는 순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둘은 교집합입니다. 그리고예요. 이거를 되게 학생들이 못하더라고요. 이거 말 안 해주면 모르더라고요. 여기도 엔드고 여기도 엔드입니다. 교집합을 구하셔야 돼요. 공통범위를. 근데 이 관계는 무조건 또는입니다. 여기서 구한 거, 여기서 구한 거, 여기서 구한 거 합집합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왜 합집합이냐? 만약에 내가 케이스를 모 아니면 도로 나눴는데 교집합을 구하면 항상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죠? 여기는 합집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이렇게 푸는 걸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그래프에서 더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두 번째 풀이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3k 0보다 큰데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2k 곱하기 x 빼기 2분의 3. 자, 여기서 가끔씩 2k가 아니고 k로 묶는 경우도 있는데 k로 묶는 습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울기가 몇 k니까 2k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하나로 다 묶어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1부터 2 사이에서는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프 그려드릴게요. 자,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자,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얼마냐면 1입니다. 여기 2예요. 괜찮죠? 자, 그때 이 x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는 그래프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직선인데 얘는 어디? 2분의 3,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기면은 1과 2 사이에서 누가 커? 직선이 큰 범위가 생기죠. 그럼 안 된다고. 직선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언제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 자, 이때고 여기서는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를 지날 때.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자,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볼게요. 자, 뭘 볼 거냐면은, 자, 일단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니까 여기는 1,1입니다. 그래서 그냥 1,1 넣으시면 돼요. 그럼 1,1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kx 빼기 3k니까, 잠깐 풀게 해석은 끝났으니까, 얘가 1,1을 지나줘야 되니까 얘는 k가 얼마일 때라는 거면 마이너스 1일 때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 가실까요? k가 마이너스 1이어야 1,1을 지난다.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음수였던 게 점점 양수로 간다는 뜻이겠죠. 점점 양수로 간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k가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는 지금 빵꾸가 뚫려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는 순간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한 번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엔 여기 경계가 2,4입니다. 자, 2,4니까 2를 넣었을 때 4를 지나줘야 되니 k가 4겠죠. 그러니까 이때가 k가 얼마일 때다? 4일 때다. 그러니까 k는 4보다 뭐다? 작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건 작아지는 거죠, 오히려. 그죠? 작아지는 건데 여기도 빵꾸 뚫려 있으면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식을 더 막 케이스 안 나누고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조금 틀릴 만한 게 뭐냐면은, 이걸 원래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서 원래 뭐를 조사했어야 되냐면은 접하는 순간인지 아닌지. 무슨 말이냐면은, 범위가 이렇게 있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찾고 있냐면 끝점을 지나는 경우를 찾았거든요. 근데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가파르지 않고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여기를 지나면은 이 직선이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원래 뭘 찾아야 되면은 접하는 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보다 여 끝점을 지날 때가 더 가파른지 아니면 안쪽인지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안쪽이라면 여기 있어가지고 괜찮은지 아니면 접할 때보다 더 올라가 있어 안 되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래. 근데 우리가 만약 혹시 2차 함수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떨어진 그 접선의 성질 중에서 이 높이 차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이 거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2분의 3이니까 여기 떨어진 걸 2분의 3이고 오른쪽에서 접하는 순간도 언제면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항상 접하는 순간이. 근데 2보다 더 바깥쪽이니까 사실 그래프가 3에서 이렇게 접하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얘보다 더 가파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원래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원래 여기까지 좀 알아야 되는데, 운 좋게 맞은 친구들은 좀 정확히 잡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순간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 2차부터 까먹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뭘 써가지고 판별식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시면은 B'제곱 LC가 K제곱 빼기 3K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접하는 순간은 더 언제다? 낮을 때다. K가 얼마일 때니까? 3일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17번. 자, 2차 함수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은 2번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으로 가는 거 좀 연습 좀 하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17번. 자, 위에 거는 뭐냐면 x가 2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자, 이런 뜻이고, 자, 밑에 거는 일단 만나는 데가 마이너스 1이랑 k가 있습니다. 자, 또 정수계수 나왔죠? 정수계수는 항상 이제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항상 뭘 그려라? 수직선을 그려라. 자, 주변 항상 찍어주시고, 얘 마일까지 가니까 마일까지 찍어주시고, 이렇게. 자, 만족시키는 정수가 지금 몇 개라고 되어 있냐면은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 근데 이놈은 출발 지점이 어디? 여기서 출발하겠죠. 그죠? 항상 K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더 그렸어야 된다. 어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러니까 K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었죠, 사실은. 이렇게 돼도 몇 개니까? 3개가 나올 테니까. 괜찮을까요? 저 케이스는 K가 얼마일 때다? 마이너스? 색깔 좀 통일시켜 드릴게요. K가 마이너스 3일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금 정확히 해주면은 사실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사보다는 큰 순간인데 어차피 정수만 구하는 거니까 그냥 마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얘가 사실 어디로 갈 수도 있냐면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 둘, 세 개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 도착하는 순간부터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K가 1 가능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조금 더 커지더라도 여기 빵꾸 뚫려 있기 때문에 얘가 한 칸 더 가도 그대로 3개 유지되겠죠, 그죠? 한 칸 더 가도 유지되겠죠? 한 칸 더 가도 유지되겠지? 한 칸 더 가도 유지되겠지? 근데 6을 가는 순간 6을 포함해 버리니까 4개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1, 2, 3, 4 어디까지 가능하다? 5까지 가능하다. 다 더할 거니까 12, 4번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얘도 이제 끝에 있는 문제보다 앞에 있던 문제 그 16번이 좀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반송고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